자, 우리 뭐 아직 순서는 아닌데 우리 김도원 학생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 인사 좀 오랜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그 부신각에 나오셨다가 또 잠시 외도를 했다가 드디어 이제 원래 고향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반갑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뭐 최영숙 교수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잠깐 접는 바람에 우리한테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온 이상 다시는 다른 데를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만 하고 일단 그럼 그냥 바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후보 때 대선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외교가 실패했습니다. 국방이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승만 건국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외교 강경화 장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무슨 외교관 장관으로 세웁니까? 국방이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까? 경제요?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다 망했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한 그대로 문재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에게 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조국이 자기 딸과 자기 아들 때문에 모든 비리가 드러났을 때 문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현 대학 입시 비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입니까? 왜 문재인이 조국을 그렇게 임명합니까? 공수처입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왜 만듭니까? 검찰 위에 검찰을 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물러나게 돼도 자기를 견제할 대상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경원 아들도 비리를 저질렀는데, 나경원 딸도 비리를 저질렀는데 조국이 그 정도 하면 어떡하냐. 문재인이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편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경원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경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편법을 쓰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은 비리투성이입니다. 조국을 왜 내치지 못합니까? 문재인이 좌파 지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좌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재인이 조국을 내치게 된다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적 기반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로서 조국을 수사하려 할 때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문재인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도 조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리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피를 묻히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조국을 임명하려는 가장 뚜렷한 목적은 공수처입니다. 우리 공수처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을 세우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없는 기관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막았습니까? 공수처 비리를 왜 막았습니까? 이 공수처가 말만 공수처이지 문재인 그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 다 허황된 것입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 겉만 번지르르 한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다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은 무조건 사형감입니다. 무조건 사형감입니다. 감옥 들어갔다 무조건 사형감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자기가 정권을 물러났을 때 자기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이요 공수처가 뭔지도 몰라요. 공수처의 뜻이 뭐냐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공수처를 찬성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찬성하고 있습니까? 30, 40대들, 여초 카페들, 맘 카페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촛불 들고 왜 나왔습니까?
정유라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닙니까? 최순실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여학생들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때는 그렇게 분노했던 이화여대 사람들 왜 조국 사태에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던 문재인, 편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던 문재인, 그가 제일 편법을 많이 쓰는, 제일 공평하지 않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조국은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자라고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웁니까? 정신머리가 나간 거 아닙니까? 조국은요, 누군가가 사회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 된 이상 모든 법제도가 사회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10월 3일날 광화문으로 다 집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 아웃, 문재인 아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이 추석 메시지 때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를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북측 정부가 없습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한반도는 그 부속도서로 하기 때문에 남측 정부, 북측 정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 있습니다. 북쪽은 정부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어떻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몰라서입니다. 알고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알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문재인이 위헌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남측 정부, 북측 정부를 대한민국 정통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북쪽은 정부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한반도 땅을 점령하고 있는 도둑놈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부라고 우리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 탄핵당해야 될 대상은 문재인이에요. 지금 누구보다 탄핵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될 대상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공수처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공수처 목숨 걸고라도 막아내야 됩니다. 공수처는 문재인이 감옥 안 가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조국이었기 때문에, 조국이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딸이 비리가 나타나든 펀드를 하든 그 아내가 미친 발광을 하고 다니든 문재인이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문재인의 발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광을 받아줄 수 있는 자가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 아웃을 외치기 이전에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후보 당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외교 실패했습니다. 국방 다 무너졌습니다. 해군, 공군, 육군 다 뚫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밀고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경제 폭망했습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렇게 외교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일본에 대해서 1919년 얘기를 꺼냅니까? 이거는 외교를 잘못한 거지 1919년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1919년 일제랑 아베 정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외교가 실패했습니다. 국방이 무너졌습니다. 안보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제2의 IMF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2의 IMF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희연 지금 교육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초중고 애들한테 30만원씩 주겠대요.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차베트 정권을 보십시오. 포퓰리즘 경제 정책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거는 사회주의 정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집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위헌으로 잡아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우파 정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목숨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것처럼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 아니라 내 나라 조국을 향하여 외치고 싶습니다. 저 가짜 법무부 장관 조국이 아니라 내 나라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외치고 싶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울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투쟁할 것이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위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조국을 위해 외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